무더기인 겨울을 지나 어느새 3월. 우리 식탁에도 파릇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원래 쑥이 나왔으니까 봄이죠, 봄은. 싱그러운 봄의 맛. 지금은 바야흐로 채소 전성시대. 네, 거의 채소가 주시죠. 신선한 느낌. 은근 맛이 있어요, 또. 만년 조연에 머물렀던 채소의 반란, 흥행 주연으로 떠오른 채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매일 저녁 전국 각지의 채소가 모여드는 곳, 서울의 가락시장입니다. 이거 어디에서 온 거예요? 전남 순천 나가. 진주입니다. 진주에서? 진주 진양입니다. 진주. 경기도 포천 일단. 아직은 쌀쌀한 바깥 날씨에 봄을 느끼긴 힘들지만 온통 초록천지인 이곳은 언제나 봄. 경매사가 번호를 부르면 참가자들은 전자 입찰기에 금액을 입력해 경매가 이뤄집니다. 얼마나 낙찰 받으셨어요 오늘? 한 500, 600? 뭐뭐 사셨어요? 상추랑 뭐 청상추, 그다음에 뭐 군대 여러 가지 샀네요 오늘. 많이 사놔야 돼요. 쌀 때 올라버리면 큰일 나니까. 시설이나 재배 기술이 좋아진 요즘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파릇한 채소를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데요. 어떤 채소가 많이 나와요? 상추는 꾸준하고요. 상추. 네, 브로콜리도 거의 뭐 꾸준한데 많을 때도 있고 적어도 있는데 거의 맨날 나오는 건 상추, 브로콜리, 적채 이런 것들은 항상 나오고 그 밖에 기타 품목들은 뭐 어떨 때 나왔다가 어떨 때는 안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최근에 새로 등장한 채소 있어요? 옛날에 없다가 요즘에 방울토마토 아니고 방울양배추요? 이게 좀 최근에 좀 나와가지고 내년부터는 이게 아마 인기가 많을 거예요. 아 그래요? 몸에 좋은 영양성분 가지고 있으면서 조리하기 편하니까 그렇죠. 상당히 앞으로 이게 많이 늘 거예요. 채소에도 트렌드가 있다는 사실. 작게, 더 작게 요즘에는 미니 채소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얼핏 보면 장난감같이 보이기도 하고 자라다가 만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것이 바로 양배추. 일반 양배추와 비교를 해봤더니만 그 크기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깔막하고 앙증맞은 요 아이의 이름은 뭘까요? 바로 미니오이고요. 파프리카도 이렇게 한 입 크기로 작아졌습니다. 미니 채소가 요즘 많이 팔려요? 네, 많이 팔려요. 예전보다 더 많이 팔려요? 네. 아, 이거는 뭐 등산 가기 부를 때 많이 가져가시고. 아 등산 갈 때요? 네. 아무래도 하나씩 들고 드시기 좋잖아요. 아.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덩달아 인기가 높아진 미니 채소. 어떻게 먹어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귀여운 모양으로 오밀조밀한 식감을 자랑하는 미니 채소는 어느 요리에나 훌륭한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색 채소에 대한 요리인데요. 이제 방울 양배추를 가지고 그라탕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방울 양배추 그렇다? 네. 크기는 작아졌지만 일반 양배추보다 비타민 A가 5배나 많다는 방울 양배추. 달궈진 팬에 마늘을 먼저 볶아서 향을 낸 후에 방울 양배추를 넣어주는데요. 방울 양배추는 생각보다 조금 오래 익히셔야 돼요. 방울 양배추와 베이컨 그리고 좋아하는 채소를 더 넣고 볶아준 후에 그릇에 토마토 소스를 먼저 붓고 볶은 재료들을 올려줍니다. 톡 씹히는 식감을 위해서 코넛 소스도 조금 넣어줄게요. 그리고 입맛에 따라서 좋아하는 재료를 마음껏 넣으면 됩니다. 마지막에 치즈를 듬뿍 올려서 오븐에 넣고 치즈가 녹을 때까지 익혀주면 됩니다. 되게 매력 있는 채소예요. 방울 양배추는 이렇게 그라탕 요리에도 단단하기 때문에 식감 그대로 살려서 좋기도 하고요. 이게 좀 오븐이 없고 힘드시고 번거로우시다. 그럼 살짝 그냥 데쳐서 뭐 이렇게 칠리 소스나 뭐 초장 같은 거 찍어 드셔도 되고요. 그냥 버터 같은데 볶아서 드셔도 좋고요. 입맛 따라 개성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울 양배추 그라탕. 치즈가 들어가서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속이 꽉 찬 방울 양배추의 씹는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저도 되게 희한했어요. 색깔 보고. 색깔만 봐서는 미니 가지 같아 보이는 이것의 정체는 바로 가지색 고추. 그 베이비 같지 않으세요? 약간? 그러네요.
이거는 피클이나 장아찌에서 만들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단맛이 강해서 반찬으로도 좋더라고요. 보랏빛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가지색 고추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냄비에 다시마 우린물을 3, 간장 2, 식초 2, 설탕을 2대 비율로 넣고 잡내를 제거해줄 월계수 잎을 넣어서 팔팔 끓여줍니다. 깨끗이 열탕 소독한 유리병에 썰어둔 가지색 고추를 넣은 후에 뜨거울 때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채소의 수분을 꽉 잡아줘서 아삭하거든요. 재료가 모두 잠길 정도로 소스를 부어서 상온에서 2일 정도 보관을 한 후에 냉장 보관을 해두면 밥 반찬으로도 훌륭하고요. 국수와 함께 먹어도 좋은 아삭하고 상큼한 가지색 고추 장아찌가 완성됩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미니 파프리카로 색다른 별미를 만들어 볼까요? 저희 딸아이가 밥을 안 먹어요. 네. 모든 엄마들의 숙제일 거예요. 네, 네. 그럴 경우에는 그냥 맨날 볶음밥만 해주지 마시고요. 이런 미니 파프리카 사셔서 밥전을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럼 한 입에 쏙 들어가고 아이도 잘 먹고요. 네. 어느 집에나 있는 찬밥에 냉장고 속 자투리 채소들을 잘게 다져 섞어주고요. 잘라둔 파프리카 안쪽에 밀가루를 발라준 후에 준비해둔 밥을 파프리카 속에 쏙쏙 넣어주면 됩니다. 꼭 눌러주시면서 담아주셔야 안 떨어지거든요. 손이 조금 가는 만큼. 조금 손이 가는 만큼 맛있고 영양가 넘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에요. 미니 파프리카에는 일반 파프리카보다 2배나 많은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불에 익혀도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단맛이 더욱더 살아나는 미니 파프리카.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맛있고 재밌게 먹을 수 있는 색다른 별미가 완성됐습니다. 그 맛은 어떨까요? 너무 맛있어요. 채소를 요리할 때 많이 사용을 하시죠? 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바쁜 현대인들이 채소를 하루 권장량만큼 섭취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뭐 주스로도 많이 드시기도 하지만 저는 요리에 기본 베이스에 채소를 좀 많이 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일반 비타민 알약보다 조금 더 제대로 된 그런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는 것 같아서요. 유난히 젊은 여성 손님들로 북적이는 이곳. 이들 앞에 하나같이 커다란 그릇이 놓여 있는데요. 그릇에는 아무리 봐도 풀만 가득한데 이거 샐러드 아닌가요? 뭐뭐 들어있죠? 단호박이랑 올리브랑 야채, 아보카도랑 방울토마토? 샐러드 치고 양이 많기는 하지만 설마 이것만 먹는 건 아니겠죠? 이게 한 끼 식사로 충분하세요? Yeah, it's definitely sufficient. 보통 샐러드라 하면 세트 메뉴에 딸려 나오거나 식사 전에 살짝 입맛을 돋우는 조연 역할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가볍고 건강한 한 끼 식사로 당당히 홀로서기에 나선 샐러드. 오늘의 주인공은 해산물도 고기도 아닌 신선하고 푸짐한 채소입니다. 샐러드 전문점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역시 채소겠죠? 보기만 해도 아삭아삭 신선함이 느껴지는데요. 아침마다 이렇게 배달이 되는 거예요? 네. 저희는 매일매일 아침. 샐러드 레시피의 절반은 채소 손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선 1차로 한 번씩 헹궈준 채소들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잘게 자른 채소를 물에 담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씻어낸 뒤에 건져냅니다. 이제 다 씻은 건가요? 아니요, 아직 다 씻는. 채소 씻는 게 일이네요, 완전. 그런데 채소를 씻다 말고 갑자기 뭔가를 가져오는데요. 이건 얼음? 얼음이에요? 예, 얼음입니다. 얼음을 넣고요. 한 대략 한 5분에서 10분 사이 가량
얼음을 담가 놓습니다. 바삭한 식감을 더 주기 위해서 얼음으로 마지막 작업을 하는 겁니다. 손님상에 오르기까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작업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다 씻은 채소를 통에 넣고 무언가를 열심히 돌려주는데요. 지금 수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채소는 굉장히 약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물기를 꼭 제거하고 보관을 해야 됩니다. 물기가 감쪽같이 사라졌죠? 크기부터 남다른 샐러드 그릇에 손질해둔 케일과 적근대, 양상추 같은 채소를 기본으로 깔아주고요. 여기에 입맛 따라 다양한 토핑을 살짝 더해주면 건강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푸짐한 샐러드 한 상이 완성됩니다.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채소를 자주 챙겨 먹기는 어렵죠. 그래서인지 푸짐한 샐러드 한 그릇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신선한 느낌. 신선한 느낌? Are you a vegetarian or? I'm not a vegetarian, but I do like to eat more vegetables than meat. I have also vegan friends who don't eat meat at all, and they find it really hard to live in Korea. But I feel like more and more there will be vegetarian restaurants here. 다양한 채소를 가장 간편하게 즐기는 방법, 바로 시원하고 상큼한 채소 주스 한 잔인데요. 멜로그린 2개랑 커피 대신 이제는 채소 주스 전문점이 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와요.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은근 맛이 있어요 또. 네, 주문하신 멜로. 간편한 채소 주스 한 잔은 남성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채소나 과일을 원래 좋아하세요? 그런 식물? 채소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네. 여기서만 맞아요. 여기서만. 건강해진다고 해서 먹긴 먹어야 되는데 평소에 먹기는 좀 힘들어가지고. 브로콜리, 케일, 채소 주스 한 병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채소가 들어갑니다. 사과, 오렌지, 레몬. 이게 짜내면은 이만큼을 나오면 지금 이게 2병 나와요. 이만큼에 들어가야 2병 나와요. 아까 그 작은 병. 네. 시금치인데 시금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먹기에는 다소 쌉싸름한 채소들, 상큼하고 맛있는 주스는 거저 탄생한 게 아닙니다. 채소마다 과일마다 각각의 무게를 꼼꼼히 재가면서 준비를 하는데요. 이게 5g, 10g에 따라서 맛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정해진 레시피에 따라서 야채랑 과일 비율도 다르게 하고 맛도 좀 다르게 목넘김이라든지 아니면 입안에 남는 향이라든지 좀 어떻게 편하게 드실 수 있을까 그런 걸 많이 고민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들어가는 채소나 과일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 채소 주스 한 병은 피로 회복제가 될 수도 숙취 해소제가 될 수도 있다는데요. 여기 있는 게 지금 뭐에 좋은 주스예요? 네, 피부 미용에 좋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당근이랑 양배추 자체가 비타민 함유량이 굉장히 높아요. 모두 피부 미용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고요. 상큼한 주황색 주스는 피부 미용에 좋고요. 케일과 시금치, 청포도와 키위가 들어간 초록색 주스는 피로 회복제. 당근과 오이, 비트, 레몬이 들어간 빨간 주스는 술 마신 다음 날 마시면 속이 편해집니다. 채소 주스의 맛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들이라면 단계별로 과일의 양을 조절해주면 되는데요. 처음 마실 때는 과일의 비율을 80%로 시작하고요. 이후 과일의 양은 조금씩 줄이고 채소의 양은 늘려줍니다. 그럼 여기 있는 재료들 중에 여기까지가 이제 주연? 네. 여기가 조연 그렇게 되나요? 조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과일들은 좀 맛을 편하게 드실 수 있게 맛을 맞추고자 들어간 거고요. 채소가 주시죠. 그리고 드시던 분들도 점점 시간이 흐르시면 익숙해지시다 보니까 야채 함유량이 높은 걸 더 많이 찾으세요. 건강을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만 즐겼던 채소 주스, 이제는 누구나 즐기는 인기 음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의 한 빵집. 채소와 빵이 무슨 관계일까 싶은데
평범한 빵집 같아 보이는 이곳에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저희가 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저희 빵 좀 이상한 빵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상한 빵이라고요? 우유 계란 안 쓰니까 이상한 빵이다. 우유 계란 버터라는 동물성 성분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식물성 재료로만 만든 채식빵이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요? 일반적으로 빵을 만들 때 고소한 맛과 촉촉하고 폭신한 식감을 위해 꼭 들어가게 되는 동물성 재료들. 그런데 정말 이런 재료들이 안 들어갔다는 건가요? 식물성 재료로. 네, 전부 다요. 그다음에 이 카스텔라 같은 경우는 카스텔라는 계란을 범벅으로 넣고 만드는 빵이에요. 근데 저희 카스텔라는 콩에서 추출하는 콩 단백질을 이용해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좀 재밌는 빵들인데요. 애들이 치즈를 못 먹으면 대표적으로 못 먹는 게 피자예요. 그렇죠. 피자 못 먹죠. 요 빵 같은 경우는 네. 우유, 그러니까 피자를 안 쓰고 두부하고 비건 햄을 이용해서 피자 맛을 낸 빵. 겉보기에는 다른 빵과 달라 보이지 않는 채식빵. 우유가 들어가지 않은 생크림이나 달걀,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빵도 맛이 있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 우유나 버터나 그런 동물성 재료 안 써서 만든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믿을 수가 네, 없어요. 맛이 너무 맛있어서 그걸 맛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어서. 근데 그러면 뭔가 맛이 달라야 네. 되는데 맛은 그냥 빵하고 똑같아요. 똑같다기보다는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믿을 수 없다니 그럼 직접 확인해 볼까요? 머피는 보통 일반적으로 제과점에서 하면 이제 버터랑 계란으로 밀가루를 쓰는데 저희는 이제 마가린보다는 이렇게 포도씨유나 아니면 쌀루유 그런 걸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빵에 촉촉함을 더해줄 기름은 동물성 대신 식물성만 사용합니다. 반죽 모양 자체가 많이 다른가요? 그 동물성 재료 들어간 거하고? 이렇게 붓는데 그냥 물 붓는 느낌이 좀 든다. 예. 아무래도 액체 상태만 이제 많이 들어가고 버터의 그 고체적인 그런 게 안 들어가니까. 식물성 재료로만 빵을 만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치관이나 체질 등의 이유로 동물성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채식빵은 꼭 필요하다는데요. 예, 알러지도 그렇고 아토피 특히 아토피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예. 아예 그걸 못 먹지만 식물성만. 그러니까 일반점에서 빵을 못 드세요, 그분들은. 예. 빵이라면은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지만은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일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한 채식빵은 유럽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다는데요. 완전 채식주의자인 이 여성은 한국에 와서 빵을 먹지 못하다가 이곳을 찾아 드디어 빵과 케이크를 먹게 됐다네요. I've been a vegetarian for 25 years now, so I started really young. This place is clear. Yes, I was really happy when I found it. A friend told me about it, and I was really relieved. Yeah. 이 빵집에는 사연이 있는 손님들도 많이 찾는다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은 누구였나요? 한 번은 좀 약간 나이가 있으신 아버님이 오셔서 케이크를 가져가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분 따님이 12살인데 12년 동안 케이크를 한 조각도 못 먹어봤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를 알아서 이렇게 케이크를 줄 수 있게 됐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장사하려고 케이크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도 그렇게 감사하게 가져가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건강은 기본, 아삭한 신선함에 이제는 쌉싸름한 맛까지 매력으로 다가오는 대세의 주연 채소. 앞으로도 우리 식탁을 싱그럽게 빛내줄 채소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